여러분, 혹시 냉동실이 만능 보관소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 냉장고를 넘어서는 대용량 저장고이자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는 마법의 공간이라고요. 많은 분들이 냉동실의 무한한 능력을 맹신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냉동실에 절대 넣어선 안 되는 음식들이 존재한다면 어떠실까요? 오히려 맛을 망치고 영양을 파괴하며 심지어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냉동실 보관 습관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음식 보관 노하우 영상을 봤지만 단순히 얼리면 안 된다라고만 말할 뿐 왜 안 되는지를 제대로 알려주는 영상은 드물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그 궁금증을 속 시원히 풀어드릴 겁니다. 여러분이 냉동 보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던 상식을 바로잡고 어떻게 하면 음식을 더욱 신선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낭비를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여러분처럼 냉동실을 맹신하다가 쓰디쓴 실패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비싸게 산 재료를 망쳐서 버리기도 하고 기껏 만든 요리의 맛을 망치기도 했죠. 저의 이런 눈물 젖은 경험담들을 통해 여러분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의 냉동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왜 어떤 음식들은 냉동실에 들어가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파헤쳐 봅시다. 1. 물기가 많은 채소와 과일 환상 속으로. 여러분, 양상추, 오이, 수박 같은 채소나 과일을 냉동실에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신선하게 오래 먹고 싶어서라는 생각으로 얼렸다가 해동하고 나서 깜짝 놀라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삭했던 식감은 사라지고 축 늘어져 물컹거리는 모습에 실망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세포벽 손상 때문입니다. 이런 채소와 과일은 대부분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하는데 이때 식물 세포를 지지하는 단단한 세포벽을 터뜨리게 됩니다. 마치 물풍선이 얼면서 터지는 것과 비슷하죠. 세포벽이 손상되면 해동했을 때 수분이 다 빠져나오면서 조직이 흐물흐물해지고 원래의 아삭한 식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일인데요. 어느 날 싱싱한 오이가 많이 생겨서 김밥을 만들려고 남은 걸 냉동실에 넣어봤어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며칠 뒤 해동해서 김밥을 싸려고 하는데 세상에, 오이가 완전히 흐물거려서 도저히 김밥 속 재료로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마치 삶은 미역처럼 축 늘어진 오이를 보면서 결국 그 오이는 버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오이를 낭비한 거죠. 피망이나 파프리카도 마찬가지예요. 얼렸다가 해동하면 물이 흥건하게 생기고 식감도 물러져서 샐러드나 생으로 먹는 요리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채소와 과일은 신선할 때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고, 만약 보관해야 한다면 냉장실에서 짧은 기간 안에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2. 유제품 분리되고 덩어리지는 참사. 냉동실에 넣어선 안 되는 대표적인 음식 중 하나가 바로 유제품입니다. 특히 우유나 요거트를 얼려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동하면 물과 덩어리가 분리되어 층이 지고 원래의 부드러운 질감은 사라진다는 것을요. 이는 유제품 속 단백질이 냉동 과정에서 변성되기 때문입니다. 생크림이나 사워크림 역시 냉동실에 들어가면 유지방이 분리되면서 거칠고 푸석한 질감으로 변합니다. 제빵이나 요리에 활용하려고 얼렸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죠. 제가 예전에 기념일 케이크를 직접 만들겠다고 비싼 동물성 생크림을 한 통 샀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남은 걸 냉동실에 얼려뒀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몇 주 뒤에 꺼냈는데 이게 웬걸? 해동하고 휘핑하려고 하니 유지방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니고 물처럼 분리되는 거예요. 도저히 휘핑이 되질 않아서 결국 케이크는 만들지도 못하고 그 비싼 생크림을 버려야 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죠. 크림치즈나 리코타 치즈처럼 부드럽고 수분 함량이 높은 치즈도 냉동실과는 상극입니다. 얼었다 녹으면 수분이 빠져나가 푸석푸석해지고 부드러운 맛 대신 퍽퍽한 식감만 남게 됩니다. 치즈 본연의 풍미도 많이 떨어지고요. 유제품은 유통기한이 짧으므로 애초에 필요한 만큼만 구매해서 냉장 보관하고 기한 내에 소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3. 익히지 않은 계란과 마요네즈. 예상치 못한 대참사. 냉동실에 넣어선 안 되는 의외의 음식, 바로 날계란입니다. 간혹 날계란을 얼려두었다가 나중에 사용하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날계란을 통째로 얼리게 되면 계란 내부의 수분이 얼면서 부피가 팽창해 껍질이 깨져버립니다. 껍질이 깨지면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고 해동했을 때 노른자가 젤리처럼 변해서 원래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 냉동실 공간이 남는다고 날계란을 몇 개 넣어본 적이 있어요. 다음날 냉동실 문을 여는 순간
뻥 소리와 함께 계란 껍질이 산산조각 나 있고 노른자와 흰자가 뒤섞여 냉동실 벽에 다 들러붙어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얼어붙은 계란 잔해들을 치우느라 정말 고생했어요. 그날 이후로 날계란은 무조건 냉장실에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냉동실 청소 대란을 겪고 싶지 않다면 절대 날계란을 얼리지 마세요. 마요네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요네즈는 유분과 수분이 적절히 섞여 부드러운 질감을 이루고 있는데요. 냉동실에 넣으면 이 유분과 수분이 분리되어 버립니다. 해동했을 때는 끈적하고 부드러웠던 마요네즈가 물처럼 흐르거나 덩어리져서 샐러드 드레싱이나 샌드위치에 바르기 어렵게 변질됩니다. 맛도 현저히 떨어지고요. 마요네즈는 개봉 후에는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합니다. 4. 튀긴 음식과 껍질 있는 삶은 감자, 눅눅함과 푸석함의 실망감. 여러분, 치킨이나 감자튀김 같은 튀긴 음식이 남았을 때 아깝다고 냉동실에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에어프라이어에 데워 먹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해동해서 다시 데워보면 바삭했던 식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눅눅하고 기름 냄새만 가득할 겁니다. 튀긴 음식은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는데 냉동 과정에서 이 수분이 얼었다가 녹으면서 튀김옷의 바삭함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녁에 야식으로 치킨을 시켰다가 남은 걸 냉동실에 얼려뒀어요. 다음날 점심때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보니 겉은 딱딱하고 속은 퍽퍽한데 기름 냄새까지 진동하는 거예요. 처음 그 바삭하고 고소했던 치킨은 어디 가고 마치 종이 조각을 씹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몇 조각 먹지도 못하고 버려야 했죠. 그 뒤로는 튀김은 무조건 남기지 않고 바로 먹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껍질이 있는 삶은 감자도 냉동실에 넣어선 안 되는 음식입니다. 삶은 감자를 통째로 얼렸다가 해동하면 푸석푸석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는 감자 속의 전분이 냉동 과정에서 변성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감자를 보관하고 싶다면 삶아서 으깨거나 익힌 후 메시 포테이토 형태로 만들어 냉동 보관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5. 고춧가루 잃어버린 색과 향, 그리고 곰팡이의 습격. 마지막으로 의외로 많은 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냉동 보관 금지 품목은 바로 고춧가루입니다. 냉동실에 두면 오래 보관할 수 있다는 생각에 김치 담글 때 쓰고 남은 고춧가루를 냉동실에 넣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고춧가루는 냉동실에 넣으면 오히려 굳거나 색이 변하고 심지어 향미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춧가루가 냉동실의 습한 환경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습기에 취약한 고춧가루는 냉동실 문을 여닫을 때마다 발생하는 온도 변화와 습기 때문에 덩어리지고 시간이 지나면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춧가루 속의 지방 성분이 냉동 보관 시 산패될 위험도 있어 특유의 매운 향과 붉은색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장을 크게 하고 남은 고춧가루를 냉동실에 꽤 오랫동안 보관했어요. 김치에 넣는 거니까 괜찮겠지 하고 나중에 꺼내서 김치를 담갔는데 김치가 제대로 붉은색도 안 나고 뭔가 텁텁한 맛이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고춧가루 문제라고 생각 못하다가 자세히 보니 고춧가루가 뭉쳐있고 색도 좀 바랜 것 같더라고요. 결국 그 김치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김치 맛의 핵심인 고춧가루가 망가져서 김치까지 망친 셈이죠. 그 뒤로는 고춧가루는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습기가 없는 밀봉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 보관할 때는 냉장실에 두는 것도 괜찮지만 냉동실은 피하는 것이 고춧가루 본연의 맛과 향을 지키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이제 냉동실이 모든 음식에 맞는 보관소가 아니라는 사실 제대로 이해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5가지 유형의 음식들은 냉동실에 보관했을 때 그 본연의 맛과 식감, 심지어 영양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음식 낭비를 부추기거나 최악의 경우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저의 쓰디쓴 실패 경험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냉동실은 현명하게 사용하면 분명 유용한 도구지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얼리는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냉동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세요. 물기가 많은 채소, 유제품, 날계란과 마요네즈, 튀긴 음식, 그리고 고춧가루가 혹시 여러분의 냉동실 한켠에 잠들어 있진 않았나요? 이제부터는 각 음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해서 늘 신선하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보관 습관은 음식 낭비를 줄이고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냉동실에는 오늘 제가 이야기한 냉동실 절대 금지 음식들이 잠들어 있진 않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거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다음번에는 냉동실에 넣으면 오히려 더 좋아지는 똑똑한 살림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